동안 공부를 하면서 총 3번을 합격을 했었습니다. 또 틀려도 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오답 노트는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20문제 중에 3문제라도 맞추고 가면 그럼 전 성장한 거죠. 저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23년도에 전라남도 응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충북 응시에서 합격했고요. 25년도에는 다시 전남으로 응시를 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총 3번을 합격을 했었습니다. 점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초수 때는 저는 꽈락으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노량진에 올라왔고 창민쌤을 선택하고 조금씩 기초를 밟아오다 보니까 매년마다 어느 정도 점수의 상상폭을 좀 느끼고 그냥 창민쌤 믿고 조금 공부를 해서 합격을 3번이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합격했을 때는 많이 울었거든요.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고 되게 기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합격했을 때부터는 뿌듯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생 때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뿌듯함을 겪는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풀리면 장땡, 안 풀리면 안 풀리네, 어려운 문제였지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셌어서 꽈락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창민쌤의 강의를 좀 보다 보면은 기초를 조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잡으면 당연히 밑에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밑에가 아무리 흔들려도 위에는 흔들리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창민쌤을 선택하게 됐고요. 창민쌤의 강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강생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특관을 먼저 생각을 해주셨고 직강생까지 챙기는 어떤 스터디들의 어떤 다양성, 그게 창민쌤의 좀 강점이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기초를 잡아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주는 게 창민쌤의 강점이라서 저는 한창민쌤 강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합격을 했었던 거는 아마 합격 수기에 다음 카페에 아마 잘 나와 있을 거라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합격했을 때와 세 번째 합격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권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특권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본을 잡고 흔들렸던 개념들을 다시 잡으면 문제가 잘 풀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6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한 바퀴는 돌리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권을 시작했고요. 8월부터는 한 5개년치 되는 모의고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통틀어서 5개년치 되는 자료와 기출 문제들을 다 풀고 저만의 오답 노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오답 노트도 만들고 왜 틀렸는지 밑에다 적어보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초수 때는 못했던 정교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교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과교론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교론은 외운다고 장땡이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교론은 항상 그 주제별로 키워드들을 항상 단어로 몇 개 나열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답변으로 쓸 수 있을지 단어를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과교론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기도 했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 아마 과교론도 저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장수생이다 보니까 창민생 모의고사도 풀어봤고 타강사 모의고사도 풀어봤는데 항상 모든 수강생들이 얘기하는 게 문제의 질이라고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저는 타 강사의 경우는 되게 정교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전형적인 문제들만 내거든요. 근데 창민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건드리면서 요즘 임용도 그렇잖아요. 되게 생각지도 못한 임용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창민쌤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 가지 개념,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니까 그 모의고사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창민쌤도 사람인지라 문제가 당연히 오류가 날 수 있죠. 그
그 오류가 나는 거를 찾는 거 자체도 자신의 실력이 올라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으로 항상 저는 장민쌤을 칭찬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 강사들을 풀어본 저에 의하면 장민쌤의 모의고사가 가장 낮고 다른 강사들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조금 뜨겁게 달궈놓기 위해서 특강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특강을 통해서 조금 머리를 달궈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전에 풀어봤던 게 있으면 항상 그 주 마지막에는 오답노트에 작성된 문제들을 한 10문제, 못해도 한 20문제 정도 되거든요. 20문제를 항상 다 풀어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또 틀려도 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오답노트는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20문제 중에 3문제라도 맞추고 가면 그럼 전 성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에서 그렇게 조금의 소확행이라고 하죠. 한두 문제라도 풀린 그 소확행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전공은 그렇게 오답노트가 저의 주된 그 공부의 팁이었던 것 같아요. 오답노트의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과교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를 좀 정해놓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합격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랑 과교론 이제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저는 설명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선생님들께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과교론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과교론의 꿀팁은 첫 번째 키워드를 만들어라, 두 번째 키워드를 이어가라, 세 번째 그 키워드를 이어봤으면 남들에게 그 키워드 이은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과교론은 만점 맞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합격을 했는데 내가 왜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되게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슬럼프가 오고 공부도 잘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남들마다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뭐 게임을 좋아하시면 게임을 하셔도 돼요. 그 기간이 저는 정해놓지 않아요. 알아서 풀릴 때 되면 불안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요번에 공부를 할 때 슬럼프가 좀 길게 왔어요. 한 2주? 2주 동안은 그냥 앉아서 영화도 봤고요. 학교에 앉아서 영화도 봤고요. 시험지를 찢어본 적도 있어요. 왜냐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험지를 찢으면 뭔가 속 시원했거든요. 물론 다시 프린트를 해서 풀어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푸느냐,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도 임용고시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학원 다닐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들이랑 노들공원 옆에 풋살장을 빌려서 풋살도 한 달에 그래도 한 2번은 했었고, 그리고 제가 풋살팀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공부 찼습니다. 대신에 축구하고 나서 그 빈 2-3시간은 제가 또 돌아와서 메꿨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전 스트레스 때문에 삼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스트레스는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초수인 쌤들께서는 뭐부터 시작하실지 모르겠고,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한 2번, 3번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다시 시작하는 게 막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신들이 누구보다 가장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조금 더 내년에 우리 교단에 서서 선생님 저도 한창민 쌤 강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는 항상 하시면서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교단에서 저와 함께 인사 마주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